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한 주간 보건복지부 핫 이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복지 36.5도 아니죠, 보보 랭킹쇼, 오늘부터 첫 방송으로 여러분께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새 봄을 맞아 새로운 방송으로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여러분과 함께 했던 복지 36.5도 여러분 정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새로 개편하는 보보 랭킹 쇼를 통해서 이 방송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보 랭킹 쇼, 어떻게 이름만 들어도 좀 느낌 오시나요? 보보 랭킹 쇼. 뭔가 말을 좀 줄인 것 같긴 한데 어떤 의미인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줄임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보보 랭킹 쇼, 이것은 보고 싶은 보건복지부 랭킹쇼라는 풀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보건복지부 랭킹쇼,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 타이틀이 바로 보보 랭킹쇼인데요. 오늘 방송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보보 랭킹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 주간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고 뜨거웠던 저희 보건복지부 SNS 콘텐츠 탑 5와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과 소식, 정말 놓치면 안 될 주요 정책과 소식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복지 36.5도를 좀 더 업그레이드한 보보 랭킹 쇼로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느냐? 제가 벌써 앞에 설명을 했었죠. 보보 랭킹 쇼는 오늘부터 방송이 진행이고요. 그 전처럼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이런 방송을 화요일 2시에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시는 것처럼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보건복지부 핫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보 랭킹 쇼 탑 5, 지금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짠! 여러분 많이 준비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요 라는 분이 계시네요. 목소리가 작아요 라는 댓글이 있어서 김문성님, 지금 목소리 좀 더 올렸으니까 잘 들릴 거예요. 고하음님, 보고 또 보고. 보보 랭킹 쇼가 무엇인지 플레임을 벌써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이거 가지고 제가 퀴즈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보보 랭킹 쇼 플레임 맞추기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탑 5 소개하고 그거 한번 퀴즈 진행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싶은 보건복지부 보보 랭킹 쇼 탑 5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관심을 받았던 보건복지부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5위부터 보겠습니다. 5위! 짠! 이건 저희 3월 8일 날에 게재됐던 건데,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과 공유를 또 해주셨어요. 내년부터 폐지되는 장애 등급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거에 대한 콘텐츠인데, 이거는 저희 3월 8일 날에 저희 따사리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거 좀 들어가서 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장애인 분들의 욕구와 이런 환경을 좀 고려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장애 등급제가 좀 앞으로 이제 폐지가 추진되는데,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기존의 장애 등급제를 대신해서 종합적 욕구 조사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3월 8일 날에 저희 따사리 블로그랑 페이스북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들어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4위 어떤 것이 등극을 했을까 볼까요? 4위는 상복부 초음파. 아이고, 이게 약간 귀여운 것 같아요. 화면을 보니까. 4위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가 4월부터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라는 건데, 이거는 3월 13일 날에 게재된 거거든요. 3월 13일 날에 게재된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내용은 저희 간이나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예, 이런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상복부를 초음파 검사했던 것이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예, 원래 냈던 이런 진료비의 반값 이하로 이렇게 낮춰진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3일 날에 게재되어 있는 콘텐츠를 보시면 좀 자세한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위를 가볼까요? 3위는 어떤 소식이 여러분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예. 3위. 2018년도 더욱 듬직해지는 치매 국가 책임제. 예, 이 콘텐츠가 3위를 달성했습니다. 예, 치매 국가 책임제는 저희가 작년부터 좀 소개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좀 너무 현실적이어서 눈물 나는 이야기라고 해서 저희가 피키캐스터 청와대에서 만든 동영상이 여러분들의 많은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등장했던 이제 아이와 엄마가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엄마였던 거죠. 엄마의 엄마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치매를 더 이상 이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관련된 영상이 3월 17일자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따사리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2위와 1위가 남았습니다. 2위를 소개하겠습니다. 2위. 예, 2위. 지금 3위 치매 국가 책임제. 예, 영상 보고 너무 눈물이 났어요. 예, 영상 보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초음파 검사비 부담 완화 좋네요. 김소연님. 예, 좋아요. 홍강희님. 예, 많이 보시고 계신데, 예, 2위도 바로 소개할게요. 예, 2위는 이게 또 같은 키워드로 나오네요. 2018년 4월부터 장애인 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라는 소식이 작년 17년도 11월 1일이었는데 이 콘텐츠가 지난주에 여러분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랭킹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18년 4월이다 보니까 지금 4월이잖아요. 4월이다 보니까 이제 4월에 어떤 부분이 어떤 정책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걸 이번 랭킹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4월부터 장애인 연금이 25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장애인 연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장애인 연금은 이런 장애로 인한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일정 매월 금액으로 지급되는 연금, 일종의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장애인 연금법 일부 법령 개정안이 마련되어서 올해 4월부터 장애인 연금이 보시는 것처럼 25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2021년에는 30만 원까지 인상이 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작년 11월 1일 날에 올라가 있는 장애인 연금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라는 콘텐츠를 보시면 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주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랭킹 1위 콘텐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너무 조용하네요. 두구두구두구. 제 입으로. 과연 1위는 지난주 배웠잖아요. 더 익숙한 내용이네요. 1위 지금 얘기할게요. 1위. 청년에게 월 40만 원씩 저축 지원을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이거는 3월 28일자에 올라간 콘텐츠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조회와 관심, 뜨거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콘텐츠 랭킹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더 함께 나눌 거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방송 사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보 랭킹쇼 탑5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이제 보보 랭킹쇼 탑5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께 오늘의 경품이 걸린 퀴즈, 깜짝 퀴즈 하나 풀고 본격적으로 청년 희망 키움 통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경품 걸려 있고요. 오늘 여러분 봄이잖아요. 봄을 맞아서 딸기 제가 준비했거든요. 딸기 스무디인가요? 딸기 스무디 준비했으니까 여러분께 딸기 스무디가 걸린 경품 퀴즈를 지금부터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김소연님.
박지은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정적이 흐르는데 여러분이 이제 박수로 쳐서 제가 좀 예, 감사해요. 박수현님 감사해요. 김양현님 탑5 좋아요. 예, 지금 이제 퀴즈 나가니까요. 여러분 이제 집중. 예, 지금 퀴즈 나갑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보건복지부 SNS 콘텐츠 탑5와 예, 놓치면 안 될 정책 또는 소식을 전해주는 방송 보보 랭킹쇼의 플레임은 무엇일까요? 예, 이게 퀴즈입니다. 예, 역시 아직 안 달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객관식인 걸 알고 계신 거죠. 예, 객관식이고요. 보보 랭킹쇼의 풀네임은 무엇일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1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랭킹쇼. 1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랭킹쇼. 이게 1번이고요. 2번 보고 또 보고 랭킹쇼. 2번 보고 또 보고 랭킹쇼. 이게 2번입니다. 그럼 3번 보고 싶은 보건복지부 랭킹쇼. 보고 싶은 보건복지부 랭킹쇼. 이게 3번입니다. 예. 지금 아직 퀴즈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전미아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끝난 거 아니고요. 지금 퀴즈에서 지금 방송이 끝났다고 오해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아닙니다. 2번 보고 또 보고가 있네요. 예. 1번 퀴즈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설명했던 보보 랭킹 쇼의 플레임은 무엇일까요가 질문이고요. 객관식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번호는 크게 3가지 있는데 1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랭킹 쇼였고요. 2번 보고 또 보고 랭킹 쇼. 3번 보고 싶은 보건복지부 랭킹 쇼. 이럽니다. 예. 질문에 대한 정답, 객관식 번호와 정답을 남겨주신 분께 저희가 오늘 딸기 스무디 준비한 거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지금 열심히. 예, 객관식이군요. 주위에 있는 분은 춘곤증. 예, 졸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예, 지금 뭐 박은주님, 고혜정님, 김양현님, 임경진님, 정화정님. 예,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답 번호를 남겨주고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친숙한 이름이 보이는데요. 예, 여러분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앞서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랭킹쇼, 보보 랭킹쇼에 대해 탑5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다면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청년희망 키움 통장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더 심층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년희망 키움 통장. 청년은 사실 인생을 저희가 1년에 비유를 하자면 꽃이 만개하는 봄, 이제 막 사회에 접어든 사회 초년생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기가 봄이라고 하는데요. 꿈을 펼치고 꽃을 피워할 이 시기에 좀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좀 개인적인 생활 문제로 이런 꽃을 피우지 못하고 꿈조차 가지지 못하는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이런 생활비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학교 학자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축조차 못하는 것이 또 이게 현실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미래를 살아갈 동기부여 함께 여러분께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통장이 있다고 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청년희망 키움 통장 랭킹 1위였는데 오늘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모실게요. 박수!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앞에 오프닝이 굉장히 길었네요. 지금 근데 방송 많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2부 함께 해요. 학자금 청년분들 응원합니다. 김 회장님. 지금 이거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청년분들을 희망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이 댓글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보보 랭킹쇼에
메인 MC 따수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에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구 주무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윤구 주무관님이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부부 랭킹쇼에 처음 부른 저희 게스트 선생님이십니다. 네, 예,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예, 안녕하세요 인사도 해주세요. 많이 인사해 주세요, 선생님. 새로 이 오늘 사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해 주신 분이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쁘세요라는 댓글은 아직 안 왔는데 예, 예쁘세요. 키키 정화정님 키키 남겼어요. 예, 그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예,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이라는 제도가 저희 보보 랭킹쇼에 탑5의 랭킹 1위를 달성을 했거든요.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이 무엇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이라는 것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층이 탈수급하시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정 근로사업 소득액이 있으신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근로사업 소득 공제액 10만 원 그리고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지금 댓글 중에 나오지 않았으나 지금 청년희망 키움 통장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근로소득 공제 그리고 근로소득 장려금이라는 좀 용어가 나왔는데 근로소득 장려금이나 근로소득 공제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제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근로소득 공제액이랑 근로소득 장려금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가구의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근데 이 가구가 13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 했으면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만 원만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체계 자체가. 근데 그러면 너무 일하시는 거에 의욕이 없으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소득 공제액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원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이라는 건 원래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근로소득 공제액 플러스로 해서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1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그럼 좀 다시 쉽게 좀 설명하자면은 집에 뭐 1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130만 원에서 30만 원만 원래 이렇게 하는 소득 공제가 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거 금액만 받으면 너무 적게 받으니까 의욕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근로소득 공제액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을 여기에 추가를 한 거죠. 네, 그렇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가구에서 뭐 한 달 사는 동안 꼭 필요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30만 원이다. 130만 원이 꼭 필요한 돈이다. 네, 살기 위해서 최저로. 근데 이분들이 이미 100만 원을 벌고 계신다 하면 정부에서 30만 원만 추가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버시기 때문에 돈을 30만 원밖에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00만 원 전부를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70만 원만 보고 나머지 30만 원 공제를 해드리는 거예요. 30만 원은 공제. 네,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서 기존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10만 원을 좀 추가로 공제를 해드리는 것. 그리고 근로소득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 본인의 소득에 비례를 해서 장려율 63%를 적용해서 매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의 소득이 10만 원 증가할 때 6만 3천 원 장려금이 추가로 매칭돼서 적립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63%에 해당되는 금액은 근로소득 장려금이라고 해서 거기 비례해서 이렇게 같이 그 소득이 좀 증가하면은 그거에 또 비례해서 63% 금액이 추가로 이제 장려되는 금액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과 근로소득 장려금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어요. 예. 핫 이슈인 만큼 귀 기울일래요. 고하은님. 감사합니다. 예. 김지성님. 아이고.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예, 김지성님 미인이시다. 예,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는 거였군요. 정혜원님, 예,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소득 공제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한다는 거였고, 네. 근로소득 장려금은 예, 비례해서 근로소득 금액의 비례해서 63%를 또 다시 장려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누가 진짜 대상자가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진짜 누가 대상자가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계셔야 되고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셔야 됩니다. 본인이나 혹은 가구나 그리고 청년이셔야 되는데요. 청년이라고 하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를 저희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중에서 신청할 당시에 총 그 신청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 소득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올해로 하면 33만 4,421원입니다. 요 33만 원 이상의 그 소득액이 있으실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아, 지금 가입 대상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군요. 예, 중위소득이 20%. 왜 근데 하필 중위소득 20%일까요? 네. 일단 저희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근로 능력 있으신 분들이 근로를 통해서 탈수급을 하시거나 또 경제적으로 자립하시는 것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사업의 대상자 분들 중에서도 적어도 33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면 이분들이 3년 후에는 충분히 근로를 통해서 탈수급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득 하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 한 기준이 그 네. 중위소득 20%가 그 기준이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럼 청년들이 청년희망 키움 통장 예. 만들었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좀 적립이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이게 좀 어떻게 하면은 이 돈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건지에 대한 어떤 방식인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네,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가입 대상자 분이 본인이 읍면동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신청에 선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그러니까 가입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은행에 가셔서 근로소득 공제금 통장과 장려금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 통장을 일단 만드시고 나신 후에는 매월 이제 열심히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를 하신 후에 저희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이 가입하신 청년분이 이번 달에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시다. 그리고 이번 달에 근로사업 소득액이 33만 원 이상이시다. 요거를 확인을 하셔서 이게 다 확인이 되시면 10만 원을 적립해 드리는 겁니다. 공제액 10만 원도 그 공제액 통장에 적립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소득 장려금은 또 소득 장려금 통장에 매월 이렇게 적립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그냥 바로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이 통장이 계속 매월 적립이 되는 겁니다. 네, 매월 적립이 된 후에 3년, 저희 통장 같은 경우는 3년 기간인데 3년 만기 후에 이분이 일정 요건, 지급 요건을 충족하시면 전액을 받으시거나 혹은 일부를 받으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드시고 예.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청년 희망 키움 통장에 가입 대상자가 돼서 가입을 하면은 통장이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득 장려금이 있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공제가 되는 통장이 있고 이 두 개의 통장이 이제 누적해서 이렇게 적립이 되는 거군요. 매달 이렇게 적립되는 거고 그 기한이 이제 3년. 3년을 이렇게 누적해서 쌓을 수 있는 그런 통장이라는 것도 방금 설명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만기가 3년이라고 했는데 만기까지 3년을 이제 돈을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해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만기할 때
뭐 조건이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뭐 이거 만기할 때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사항이 있나요? 네, 일단 3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셔야 되고 근로사업 소득액이 발생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조건이고 그리고 네. 마지막에 만기 시점에 탈수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3년 만기 후에는 생계급여를 탈수급하셔야지 적립된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액을 받을 수 네. 있는 게 탈수급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네. 3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군요. 네, 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네. 만기할 때 돈을 받는 거군요. 네, 전액 받으실 수 있고요. 전액이 아니라 네.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전액을 못 받으시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열심히 일은 하셨지만 예. 탈수급 못 하실 수도 그쵸. 있잖아요. 못 하실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금만 드리고 장려금은 국고로 환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만 받을 네. 수 있고 네. 근로소득 장려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63%씩 적립되는 네, 네, 네. 그 금액은 따로 받지 못하고요. 네. 그러면 3년 안에 탈수급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근로소득을 벌어야겠다라는 조건 하나와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탈수급을 네. 꼭 해야겠다 이런 약간 달성을 해야 된다는 네. 그런 또 각오가 또 필요하겠네요. 이 통장을 가입할 때 마음가짐 그래야지 이제 만기 될 때 이 금액을 다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방송을 보시는 분이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지 좀 볼게요. 이해 완료. 박인평님, 김혜자님 10원 추가. 10만 원? 10만 원이라고 쓰시는데 10만 원인데 10원이라고 쓴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하셨죠? 바로 다셨네요. 그래요? 바로 다셨네, 김혜자님. 네네네네. 저희 애청자시거든요, 김혜자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고하은님, 소통하며 하니 더 이해되네요. 청년들의 꿈과 희망 지원 응원해요. 김효진님, 함께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헷갈렸는데 안 헷갈리네요라는 말이겠죠, 김효선님. 용어들만 알면 이해가 더 잘 될 듯.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근로소득 공제액이라든지 근로소득 장려 이런 용어는 앞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용어 설명은 좀 뒤에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댓글로 한번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용어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더 이해가 쉽게. 염명선님 이해 완료. 청년희망 키움 통장 가입 조건이 궁금해. 김진철님, 앞에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입 대상자가 누군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간단하게만 좀 다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 당시에 월 근로사업 소득액이 33만 4천 원 이상이셔야 됩니다. 33만 4천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죠. 일하는 네.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이게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이 네. 대상자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일정의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20% 33만 원 이상이셔야지 또 가입 대상자라는 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이런 질문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질문할 수도 있죠. 네. 방송을 늦게 와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신청하기를 조금 어렵지만 알 것 같아요. 네. 정화장님, 조금씩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앞서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제가 사실 저도 통장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통장 말고도 지금 하고 있는 디딤 씨앗 통장이라든지 키움 통장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명칭의 통장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그런 통장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이렇게 장려하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이것만은 좀 되게 다른 통장과 좀 다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나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의무적인 본인 저축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 저축액이 없다. 그러면 통장인데 내가 돈을 저금하고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제일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때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희망키움 1, 희망키움 2, 내일키움 통장 이렇게 세 가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매월 5만 원이나 10만 원씩
저축을 하셔야지 거기에 매칭을 해서 장려금을 드리는 그런 구조인데요. 예. 청년희망 키움 통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저축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처분 소득의 감소 없이 꾸준히 일만 하시면 3년 후에는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꾸준히 일만 하는. 네. 진짜 특징적이네요. 그냥 일반 저희가 생각했던 통장은 그럼 일정 금액을 이렇게 계속 저금을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그런 저금 방식 없이 네, 일정 그렇죠. 금액씩 그냥 누적이 되는 형태의 통장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나중에 큰 목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3년 만기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3년이니까 3년 동안 꾸준히 소득이 있고 열심히 해서 탈수급을 했을 때 그럼 3년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 대상자라고 하면은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게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상자분들의 월 평균 소득을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월 평균 소득이 81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치를 가정을 한다면 그 3년 만기 후에는 약 1,440만 원을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1,044만 원. 1,440만 원. 1,440만 원. 네. 네. 네, 일단 그리고 최대 금액은 이 월 소득액이 1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로는 2,106만 원까지 적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얼마예요? 최대 2,100만 원, 2,106만 원. 그 최소 한 1,400만 원에서 정말 이제 3년 또 열심히 해서 받았을 때는 100만 원. 만 원까지. 2,100만 원까지 3년 꾸준히 하면은 제가 직접 돈을 저금하지 않더라도 쌓였던 돈이 받을 수 있는 돈이 2,100만 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큰 목돈이 되겠네요. 이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셔서 탈수급만 하시면 이 목돈을 마련을 하실 수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하셔서 또 더 나은 경제적 자립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립도 하고 꿈과 희망을 더 키울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통장이 또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나왔던 질문 중에 이게 이런 질문이 있네요. 염준영님.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가 있으신데 그래서 저희 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 적립중지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년 동안 6개월까지는 본인이 실직을 하셨다던가 부양 가족이 심각한 질병이 있으시던가 해서 일을 못 하실 것 같다고 판단이 되시면 총 6개월 동안은 적립중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1년 예를 들어 1년 6개월을 일을 했어요. 1년 반을 일을 하고 나서 일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두고 나서는 6개월 정도까지는 이거 중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할 때는 다시 그럼 1년 6개월 다음부터 다시 1년 7개월부터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다만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적립중지 신청을 안 하시고 일을 계속 안 하셔서 근로사업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이게 지속이 되면 환수회지라고 해서 중지되시고 이제까지 쌓인 돈도 다 국고로 환수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실직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 무조건 적립중지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근로소득 공제 이 부분은 계속 쌓여왔던 10만 원 이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신청하는 기능도 하나 있네요. 그러면 도중에 부득이하게 일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둬야 될 경우에는 6개월까지. 그리고 횟수로는 3번까지. 그러니까 2개월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3번까지는 적립중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씩 3번이 아니라 2개월은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럼 최대 6개월. 네, 최대 6개월이고 최대 횟수로 6개월이군요. 최대 3번. 예를 들어서 4개월, 1개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사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경우 3번까지는 이제 중간에 중단을 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있는데 그거의 최대 기간은 6개월이라는 거죠. 6개월까지는 본인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다시 그만두고 나서 다시 일을 구하고 다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까지는 6개월까지는
네. 지원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네,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그 적립 중지를 신청하신 기간 동안에는 일을 안 하신 거기 때문에 예. 근로소득 공제금이나 정려금은 전혀 적립이 되지 않다는 점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정 화장님 이제 이해했어요. 네. 정 화장님 목돈 지원, 희망을 키우다 목돈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일하면 목돈이 내 손에. 김 회장님. 임경진님. 국민연금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한가요? 일단 국민연금은 아이가 어느 60세 이상 이렇게 되셔야 받으실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는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탈수급 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예. 네, 어쨌든 돈을 나중에 적립된 걸 받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이 방송 중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다름이 아니라 이송자님이 물이나 차는 일회용 컵보다는 텀블러나 머그컵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분리수거 대란인데도 예, 보건복지부에서도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저희가 앞으로 물을 저희가 컵이나 이런 네. 텀블러를 이용해서 물을 먹도록 해요. 이송자님 저희 되게 애청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좋은 말씀 저희가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컵을 하루에 하나씩만 쓰도록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나름 실천을 네. 하루에 종이컵은 한 번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다 의미 있고 뼈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하루에 하나 쓰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텀블러라든지 저희가 컵을 좀 이용해서 네.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제 낭비되는 것들을 아무래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활용도 생활화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며 이송자님 감사합니다. 예. 임경진 님이 하신 말씀이 유예 신청이 연금이랑 비슷하다는 말씀이셨군요.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연금 제도를 잘 몰라서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이어도 상관없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저희 겸허하게 다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임경님 마이너스 통장 예. 이런 마이너스 통장이 없기 위해 이런 통장, 네. 청년 희망 키움은 꿈과 희망을 키우는 통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장이 아닙니다, 진짜. 계속 누적되는 희망 키움 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좀 중요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이렇게 다 알겠고 취지도 좋고 누적되는 거 다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예리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집 기간이 4월 2일 어제죠. 어제부터 다음 주 화요일 4월 10일까지 신청 기간이고요. 그래서 신청자 분께서는 거주지 가장 가까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명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 4월 2일에서 4월 10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청 기간을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간이 진짜 그게 길진 않아요.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4월 10일까지. 4월 1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읍면 사무소라든지 동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4월 10일이 지나면은 신청이 아예 못하는 건가요? 올해는 끝이에요, 2018년? 일단 저희가 이번에 1차로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 수위를 보고 추가적으로 5월이나 6월에 더 신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청 추이에 따라서 달라질 거긴 한데 추가 모집도 있을 예정이므로 이때 가입을 못 하셨으면 이후에 또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이를 보고 추가 모집을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추가 모집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에 관련해서 일자 공지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인데 요즘은 이런 신청이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온라인은 안 되나요? 온라인 신청? 안타깝게도 저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야 되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일단 생계급여 수급 청년분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수급자이신지 또 생계급여 또 뭐 근로사업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잘 파악을 지자체에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 하신 후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온라인 신청으로 하기는 네.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그게 실제로 확인을 해보고 대조를 해봤을 때 그게 또 사실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여기 가입 문의가 있는데 가입 문의 이거 관련해서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을 가입할 때 좀 이건 좀 궁금하다. 아니면은 뭐 내가 대상자라 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곳인가요, 여기가? 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에 전화를 주시면 상담사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설명하기에는 전화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거주지 근처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과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읍면동 주민센터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정확하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전화 상담으로 설명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서 문의를 하시고 신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내가 가입 대상자가 누가 되는지 뭐 등등 기본적인 궁금증들은 129 국번 없이 129로 네.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겠군요. 그래도 아까 말씀했지만 129에서는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129는 관련해서 그냥 문의만. 궁금하고 문의를 할 수 있는 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청년 희망 키움 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선생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나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이군요. 김예진님. 이거 복지로 번호 같아요, 정화정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상담센터는 129번이라서 저희가 보건복지와 관련된 모든 문의는 129로 전화를 하시면은 친절하게 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예진님 추가 모집도 있군요. 김혜자님 1년마다 신청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4월 2일에서 10일 그리고 뭐 추가 모집이 모집. 있을 수 있고요. 또 내년에 또 똑같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신청을 그러니까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네. 1년에 한 번 매년 신청을 하는데 일단 2018년에 이제 처음 이게 나온 거니까 네. 2018년 올해는 4월 2일부터 4월 10일 네. 이죠. 4월 10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1차를 받고 나서 그 신청 접수 추이에 따라서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추가로 있을 또 예정이고 그리고 이거는 1년마다 또 새로 이제 신청 접수를 받기 때문에 2019년에도 또 똑같이 접수 기간이 또 있겠군요. 4월은 아니겠죠? 그거는 4월일 수도 있고 뭐 3월 다른 통장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신청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3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2019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4월 10일까지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주일 기간 1년에 한 번 하나요. 보건복지부 응원합니다. 정화정님 재밌네요. 염준영님 청년들이 많이 알고 신청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청년 모두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가입 조건이 이제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고 중위소득 20% 그러니까 33만 원 이상의 일정한 근로소득이 또 있어야 되는 분이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청년이 가입 대상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몰라서 못할 수도 있겠네요. 임효선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또 한 번 했고요. 또 오늘 이거 방송을 했던 거는 내용을 잘 요약을 해서 저희가 카드뉴스로 또 올라갈 거니까 이거 관련해서 좀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주변에 있거나 신시적 쪽에 대상자가 된다
하면은 좀 공유를 해서 그분들께 이 관련 정보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4월 10일까지예요. 별로 일자가 네.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4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신청 기간 꼭 놓치지 말기를 바라면서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과 좀 친절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품이 걸린 퀴즈가 남아 네. 있거든요. 딸기 스무디. 네. 딸기 스무디가 걸린 오늘의 경품 퀴즈 저희가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퀴즈 질문은 선생님이 내주실 거고요. 퀴즈가 또 객관식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번호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문 번호와 객관식 정답 남겨주신 분을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는 건 아니고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많은 댓글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거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도 좀 댓글에 대해서 답변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남겨주세요. 이송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송자님 지금 아니. 딸기 스무디가 걸린 퀴즈가 지금 준비됐습니다. MC분이 너무 빨리 보내셔가지고. 정화정님 잠이 달아났어요. 저는 얼굴이 확 빨개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퀴즈 네. 나가겠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통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었죠. 객관식입니다. 1번. 그냥 다 내주시죠. 제가 할까요? 예. 네, 1번 청년 나눔 통장. 1번 청년 나눔 통장. 네, 2번 청년 희망 키움 통장. 2번 청년 희망 키움 통장. 네, 3번 청년 드림 통장. 3번 청년 드림 통장. 네, 이렇게 이렇게. 객관식 질문과 정답 번호를 남겨주신 분께 저희가 무작위로 뽑아서 딸기 스무디 보내드릴게요. 이게 통장이었죠?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네.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통장인데 뭔가 꿈과 희망을 우리 청년들에게 준다는 그런 통장이었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하자면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통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였고요. 1번 청년 나눔 통장, 2번 청년 희망 키움 통장, 3번 청년 드림 통장입니다. 이렇게 객관식 번호가 3개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꼭 남겨주세요. 지금 막 남겨주고 계세요. 김예진님 정답!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이러면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객관식 번호 정답을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이게 빠져 있어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지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한 번 더 달았네요. 네. 이송자님 역시 박찬미님 딸기 막 보내주셨어요. 딸기 스무디. 이분 김예진이 딸기 스무디 엄청 좋아하시나봐요. 딸기를 계속 보내고 계세요. 당황잼 상훈팡님 왜 당황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청년희망 키움 통장 가입 신청은 4월 2일부터 언제까지일까요? 4월 2일부터 언제까지 청년희망 키움 통장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4월 2일부터 언제까지? 객관식 번호 1번 4월 10일. 1번 4월 10일. 네. 2번 12월 31일. 2번 2018년 12월 31일. 네. 그리고 3번 2028년 4월 2일. 끝이 흐렸는데요, 선생님. 4월 2일. 급하게 만드신 느낌이 좀 나요. 3번 2028년 4월 2일. 청년희망 키움 통장 신청 가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였는데 4월 2일부터 언제까지예요? 4월 2일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1번이 2018년 4월 10일. 네. 1번이 4월 10일, 2번 12월 31일이었죠? 네. 2018년 12월 31일. 3번이 2028년 4월 2일이었습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3번이 조금 땡기긴 하는데 3번이 조금 3번이 뭐였죠? 굉장히 헷갈리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지금 2번 퀴즈 3 1 너무 많이 저희 성윤호님 우리 따수님 너무 웃네요.
예, 오늘 많이 웃었나요 오늘? 아까 약간 뜬거 제가 선생님 보내고 한번 다시 모셨더니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퀴즈 정답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셨더라면 쉬워요. 무지 정말 아주 네, 정말 진짜 정말 쉽습니다. 쉽죠? 알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네, 마지막 퀴즈까지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추후 좀 전달을 드릴게요. 오늘 김윤구 선생님, 자립지원과의 김윤구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께 친절하게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방송 복지 36.5도 아니에요. 예, 보보 랭킹 쇼 오늘 여러분께 특별하게 새롭게 새 봄을 맞아서 새롭게 단장해서 여러분께 개편한 방송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예. 지난번 방송보다 좀 더 유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더 유익했나요? 예, 김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한 주간의 보건복지 소식 정말 핫하고 뜨거웠던 그런 반응들 제가 오늘 이번 방송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따스아리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조회하고 가장 많이 좋아요를 누르고 가장 많이 댓글을 남겨주신 것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했을 때 거기서 탑5에 든 것을 소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거는 제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 방송에도 아무래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또 가장 핫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 반, 설렘 반 하면서 오늘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년희망 키움 통장 소개했었는데 저는 어릴 적에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집이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 예, 설사 집이 가정 형편이 설사 어려울지라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청년희망 키움 통장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미래를 향해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은 또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저도 그런 청년의 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방송이 더 좀 뜻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청년희망 키움 통장 4월 10일까지 접수 받으니까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한 주간의 아주 뜨거운 보건복지 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보 랭킹쇼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남은 오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